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요. 건강 유의하시고요. 이온 음료 좀 추천을 드립니다. 물만으로 부족할 때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처럼 밖에 많이 다니시는 분들은 꼭 잘 챙겨서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 상하면 다 소용없으니까요. 오늘은 집값 하락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제 멤버십은 매주 토요일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집값 바로미터 강남구 4개월 만에 하락 전환, 노도 강도 하락폭 확대. 실제로 부동산 시장 안 좋습니다. 특히 딱 부동산 중개 사무소만 가봐도 좀 굶어 죽게 생겼다고 말씀을 하시고 직원 내보내고 문을 닫기도 하고 참 안 좋은 시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이 생각보다 여러분 복잡해요. 하나만으로 설명이 되게 어려운 시점이거든요. 그런데 최대한 단순화시켜서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고 싶은 게 제 마음은 맞아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하락하는 기사를 보면은 거의 한국 부동산원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사실 여기 기관이 완전 틀렸다고 얘기하기엔 사실 진짜 좀 공공기관이거든요. 근데 어쨌건 여태까지 제가 알아왔던 감정원 시절부터 알아왔던 그곳과는 뭔가 달라요.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직거래 있죠. 증여성 거래가 좀 데이터에 많이 빨려 들어갔고 제가 여태까지 계속 얘기한 것처럼 거래 건수가 많지가 않잖아. 예를 들어서 증여성 거래나 직거래가 5건이라 쳐요. 근데 총 거래 건수가 200건 중에 5건이면 별 의미가 없는데 20건 중에 5건이면 데이터를 아예 바꿔놓거든요. 그런 게 영향이 있지 않을까 했는데 제가 어떻게 데이터를 뽑으려고 그래도 한국 부동산원 데이터는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몇 세대 이하는 빼고 직거래는 빼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아마 저건 제가 알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집값은 상승하고 있다고 얘기하기 무리가 있고요. 그런데 저는 하락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거래 건수 자체가 너무 적어서 거래 하나하나의 가격 변동이 데이터에 너무 영향을 많이 줘요. 그래서 전국을 놓고 봤을 때 제가 어떤 얘기를 해도 여러분이 바로바로 실감하기는 좀 어려워요. 어떤 곳은 신고가를 쓰고 있고 어떤 곳은 떨어지고 있고 어떤 것은 전세도 안 나가고 어떤 곳은 월세가 없어서 못 구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들쭉날쭉한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신규 분양 시장을 보시면 티가 많이 나는 게 수요가 너무 없어요. 집을 계약하려는 분이 너무 적다 보니까 신규 공급이 있으면은 굉장히 전세가부터 낙폭이 커요. 많이 흔들려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지금 시장에 수요가 너무너무 없다는 게 바로바로 확인이 돼요. 인천 검단이나 대구나 수원이나 세종시를 보면은 수요가 굉장히 적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수요가 적으면 구축 매매 시장도 하락폭을 전혀 피할 길이 없어야 되는데 KB 시세를 보면은 구축 매매 시세는 또 버텨요. 그러면 바꿔 얘기해서 저렴하게 팔고 싶어 하는 저렴하게 팔 수 있는 집주인들이 그만큼 줄어들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저렴하게 팔 수 있는 집주인의 대표적 사례는 다주택자니까. 다주택자는 담합에 참여하지 않거든요. 빨리 팔고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원주민들 있죠. 1가구 1주택. 오래된 원주민분들이 싸게 안 팔아요. 왜냐면 싸게 팔고 갈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봤을 때 싸게 팔 분들이 옛날에는 다주택자가 많았고 또 일시적 1가구 2주택자가 많았다면 다주택자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이분들이 뭐 마음을 바꿨거나 자산 건전성이 올라간 게 아니라 시장에 참여를 본격적으로 2020년도부터 취득세 강화 시점부터 못했으니까 그만큼 지금 매도할 사람도 없겠죠. 바꿔 얘기하면은 신규 공급이 많은 시장을 보면은 지금 부동산 시장에 수요가 얼마나 없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적어진 수요를 가지고 구축 매매 시장으로 오면은 제 상식으로 이해가 좀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하락을 안 하고 버티지란 생각이 드는데 부동산 중개 사무소만 가봐도 진짜 거래가 얼마나 없는지 확인이 되거든요.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은 공급이 어느 정도 일정 이상 정상적으로 있는 상황에서 이 정도로 수요가 없으면 급하게 팔 사람들, 빨리 팔아야 되는 사람들이 물건을 던지면서 차츰차츰 빠져야 되는데 이게 더 웃긴 게 이 사람들이 싸게 던지면 원래 옛날엔 다주택자가 또 받아줬거든요. 투자하시는 분들은 저가 매수를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주식시장 떨어질 때도 팔리죠. 그 저가 매수 받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부동산 시장은 지금 다주택자, 투자자들이 수도권을 기준으로 봤을 때 물건을 잘 팔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에 경색돼 있다는 게 많죠. 그러니까 시장은 안 좋아요. 부동산 시장은 그야말로 정말 정말 안 좋아요. 너무 안 좋은 거죠.
시장이 문을 열었는데 손님이 없는 거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팔 물건이나 상인들도 많지 않다는 거죠. 말 그대로 경색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가장 많이 하고 싶은 얘기는 부동산은 필수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필수, 실제로 집을 꼭 구해야 되는 분들이 하반기에 늘어나게 되면은 부족한 공급 때문에 수급의 불균형으로 가격표의 변동이 또 일어날 수 있다는 게 제 이론이에요. 그런데 제가 요새 나오는 기사나 여러분들의 어떤 반응을 봤을 때 제 얘기가 납득이 잘 안 되고 억지를 부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거 저 이해해요, 사실. 저도 왜 이해가 안 되겠어요. 왜냐면 여기 데이터가 다 나와 있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 제 경험을 필두로 한 이론이잖아요. 그런데 어쨌건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경제 활동을 해왔거든요. 굉장히 많은 부분에 많은 투자를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것만 해도 지금 거의 10년 가까이 되는데 이게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락 전환을 했던 하락폭을 확대를 했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될지가 되게 중요한데 앞으로의 시장은 수급이 맞지 않을 거로 좀 보고 있거든요. 공급이 많이 부족해요. 지금 신규 공급을 하고 있는 것도 전 부족하다고 보고 수요가 이렇게 적은 상태로 시장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없다고 봐요. 그거는 지난 한 35년에서 40년 정도 가까이 쌓여온 부동산 시세의 어떤 그래프와 사람들의 수요의 움직임과 부동산이란 필수제의 어떤 수요와 공급 이론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 부동산 시장은 안 좋다. 안 좋은데 안 좋다 하더라도 이 상황에서 저는 전월세 계약하라는 얘기는 못 하겠다.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여전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하반기 시장에 대한 예측은 전혀 저는 바꿀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한동안 계속 이 하락 기사를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런 하락기가 왔을 때, 근데 사실 지금 이런 시기는 정말 되게 드문 케이스긴 한데, 이런 하락 시기가 왔을 때 여러분들의 반응은 반복돼요. 2018년, 19년도에도 그랬고, 2004년도에도 그랬고, 2008년, 2009년도에도 그랬고, 물론 2010년도 이후로는 하락이 있었습니다만, 그때랑 지금 시장을 비교하면 많이 달라요. 그리고 뭐 금리 인상이나 글로벌 경제 위기나 아니면 뭐 러시아나 아니면 중국 봉쇄 같은 걸 말씀을 하셔도 그 반응도 저는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다 차처하고 저는 수요와 공급, 사람들이 집을 구하는 사람과 공급하는 사람을 봤을 때 과연 어느 쪽이 더 급해질지, 어느 쪽이 가격 변동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지를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결론을 내렸을 때 전 하반기에 부동산 가격이 다시 상승할 요인이 많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좀 해봤어요. 다들 이제 요새 부동산 시장을 되게 이해하기 어려워하고 어떤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거래 건수가 작은 걸 시작을 해서 수요 공급뿐만 아니라 모든 게 설명하기가 되게 복잡해요. 세금 따로 알아야 되고 대출 따로 알아야 되고 또 대출을 알라 그러면 또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데 개개인별로 나오는 대출이 다르고 지역별로 다르고 또 공급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그리고 구축 매매를 통해서도 더 이상 이제 금매가 안 나온 지역이 있고 금매가 남아있는 지역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지금 예전에 투자하는 분들이 많이 들어갔던 곳, 하락하다가 투자자들이 그 물건을 싹 쓸어가면서 상승했던 곳, 대량 입주가 있었고 많은 물건이 동시다발적으로 그나마 나올 수 있는 지역은 지금도 굉장히 가면 분위기가 안 좋고 금매가 있거든요. 여러분이 다 아는 지역이에요. 뭐 세종시나 미사나 뭐 위례나 뭐 동탄이나 아니면 인천의 일부 지역을 가면은 대량으로 아파트가 굉장히 많은 택지가 있는데 예전에 분위기가 안 좋을 때 투자자들이 대량 들어갔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싸게 팔 수 있는 분들, 다주택자나 아니면은 1가구 2주택자가 좀 많은 곳들은 여전히 금매가 있거든요. 이런 개별적인 시장의 특성을 다 설명을 하려 그러면 굉장히 좀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차피 하반기로 가면은 수급을 다시 맞춰야 될 때가 나와요. 왜냐면 수요가 시장에 지금 예전에 비해서 덜 나와요. 갱신권이 있으니까. 그리고 분위기가 굉장히 공포성이 심하니까. 하지만 나오긴 나와야 되거든요. 어차피 집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반기 시장에 대한 생각이 서로 되게 갈림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통해서 저는 첫 번째로 이런 데이터가 나오고 있고 시장 분위기가 안 좋다는 거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무엇보다 제 자신이 이걸 많이 느끼고 있어요. 굉장히 어렵다는 걸. 하지만 하반기로 가면 시장이 변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첨언을 드리자면 하반기에 시장이 변해도 옛날처럼 거래가 들끓긴 어려워요. 예전에 비해서 그냥 제가 봤을 땐 체질적으로 거래 건수가 많이 줄어드는 시장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일단 갱신권이 있잖아요. 갱신권은 일단은
어떤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계약을 2번 할 걸 1번만 하면 돼요. 그리고 집주인들은 거래를 더 신중하게 했기 때문에 옛날에 비해서 어떤 공실, 집을 비워놓는 그 기간을 넣으면은 분명히 늘어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공실 기간은 계약이 안 들어가니까 계약을 할 필요가 없는 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옛날 시장에 비해서 거래 절대량은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그에 비례해서 매도할 매물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절대 거래량은 예전보다 줄어들겠지만 줄어든 거래량만으로도 가격표가 변할 수 있는 예전과는 체질이 다른 시장이 임대차 3법이 뒤로 가면서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같이 토대로 하반기 시장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도움되었으면 좋겠고요. 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